네, 간밤에 시장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버블팝.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좀 좋아하는 키워드는 아닙니다만 네, 간밤에 사실 AI와 관련된 뉴스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네, 버블 팝인데 AI에 대한 버블이 좀 터졌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패션쇼가 하나 열렸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아마 익숙하신 인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AI로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패션쇼를 연 겁니다. 그만큼 AI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Stop slide on concern. AI still a show me story. 여기서 보이는 이 show me story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여달라라는 말인데요. AI가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오늘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AI 열풍이 여전히 상승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너희 AI 기업들 이쯤 되면은 정말 뭔가를 보여줘야 돼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블리블리 어드바이저 그룹의 피터 CI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이 마침내 AI 지출의 실상을 깨닫고 있고 현재는 수익 창출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반영하듯이 오늘 알파벳은 AI 투자에 앞으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예상보다 더 높은 지출로 인해서 주가가 장중에는 마이너스 5%까지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 우려에 불을 붙인 건 바로 이 글이었습니다. 세콰이어라는 유명한 벤처 캐피털의 파트너 데이비드 카니 쓴 글 때문인데요. 이 글을 먼저 요약을 해드리자면 AI에 대한 투자가 버블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X에 올라왔는데요. 인공지능 중요한 거 아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들이는 돈 계산을 해봤더니 600빌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거의 800조 원, 900조 원이 될 텐데요. 이걸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4빌리언도 안 된다라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게 현저히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은 군비 경쟁을 하듯이 AI에 과잉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우려하는 것은 AI 캐펙스가 증가하는 속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글의 일부만 읽어드리자면 인간을 뛰어넘는 AI가 내일 올 것이고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원인 GPU를 비축해야 한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AI가 잘 될 거 물론 알지만 단기적으로 투자가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버블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관리자 중 하나인 갤런 그룹에서 이 말 자체를 인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이시는데요. 투자자들이 드디어 AI 지출의 실상을 깨닫고 있다. 지금 당장은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이 큰 비용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해준 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 이 버블팝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일단 AI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실제 수요보다는 자본 지출, 공급의 네. 어떠한 과도한 자본 지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간밤에는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I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질지 아니면 이게 오히려 더 반등의 기회가 될지는 두 번째 키워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시장이 급락을 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또 미국이 하드랜딩으로 가는 거 아니냐, 리세션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PMI가 예상을 깨고 50 이하로 내려가면서 다시 경기 위축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애틀란타 연은에서 항상 집계하는 2분기 GDP도 지난 수치가 2.7%였는데 조금 더 내려와서 2.6%까지 계속 GDP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찬물을 끼얹은 게 바로 이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의 어떤 코멘트였는데요.
당장 다음 주에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세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 3개월의 실업률이 12개월 평균보다 0.46%포인트 높아졌다. 샴룰이라고 해서 0.5%를 터치하게 되면 리세션이기 때문에 리세션 리스크가 커진 만큼 연준은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시장이 예전 같았으면은 금리를 내린다면은 그래 우리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날 거야라는 기대를 했겠지만 지금은 AI에 대한 안 그래도 좀 뭔가 수요가 좀 받쳐줄까라는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리세션이 올 수 있다라는 어떤 더들리 전 연은 총재의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와르르 무너진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정말 고민이 더 깊어지는 이 시점인데요.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서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실적인데요. 네. 오늘 SK 하이닉스와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가 안도랠리로 갈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이 돼준다면 급락장에서 그래도 진입을 위한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모두 최근까지 이익 추정치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나은 성적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는 있는데 다만 두 기업 간의 차이가 있다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추정치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주가 하락 SK 하이닉스 고점에서 20%나 하락했거든요. 맞아요. 현대차는 또 10%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 아마도 급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SK 하이닉스 실적에서 오히려 어쩌면 미국 시장도 하이닉스 실적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늠자 역할을 할 텐데 일단 첫 출발은 우리의 SK 하이닉스가 지금 컨센서스 평균으로는 한 5.2조 원 영업이익 기준으로 5.2조 원 좀 높게 보시는 분은 6조 원까지 바라봤는데요. 한 5점 중반까지 나와준다면 시장도 좀 달래주고 2,700이 깨진다면 오히려 기존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는 방향타가 될 텐데 5점 중반이 나올지 아니면 좀 그보다 못할지가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실적 오늘 발표됩니다. 그 결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투데이 이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